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하나증권에서 나온 최근 반도체 산업 주간 리포트 8월 18일하고 25일자 두 편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뭐랄까 가장 뜨거운 이슈들에 대한 분석들이 좀 담겨 있죠. 저희 목표는 간단합니다. 이 보고서들 속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현재 반도체 시장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또 앞으로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야 할지 그 감을 잡는 겁니다. 특히 한국 메모리 수출 데이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미국의 그 관세 정책 변수 있잖아요. 그거랑 또 시장을 막 쥐락펴락하는 AI 관련 동향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럼 가장 먼저 역시 한국 메모리 수출 데이터부터 좀 짚어봐야겠죠. 8월 잠정치 보니까 전체 수출은 좀 주춤했는데 메모리 쪽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 맞아요. 그 데이터만 나왔죠? 특히 그 낸드 반등이 되게 인상적이던데 이게 혹시 상반기에 그 관세 우려 때문에 미리 땡겨 쓴 물량 있잖아요. 그 풀인 효과? 그걸 넘어서는 진짜 수요 회복 신호로 볼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메. 그 해석에 충분히 좀 무게가 실릴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8월 20일까지 잠정치를 보면요. 메모리 반도체 영업일 평균 수출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9%나 늘었어요. 3억 7천만 달러. 29%나요? 와. 네. 10일 잠정치 때랑 비교해도 견조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 디램은 한 42% 늘어서 1억 2천만 달러. 그리고 진짜 주목할 만한 게 연초에는 계속 안 좋았던 낸드가 이게 46%나 급증했어요. 2,692만 달러. 46%요? 랜드가? 네. 10일 잠정치 증가율이 둘 다 42%였는데 낸드가 더 가팔라진 거죠. 와, 랜드가 46% 급증이라니. 진짜 연초만 해도 계속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럼 일시적인 게 아니라면 하반기 메모리 시장 전체에 대한 기대를 좀 더 가져봐도 되는 걸까요? 그 상반기 트림 때문에 하반기 수요 절벽 올 거다 이런 걱정도 꽤 있었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번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요. 상반기에 풀인 경력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 수요 공백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8월 데이터, 특히 낸드가 이렇게 뚜렷하게 반등한 걸 보면 그런 우려를 좀 상당 부분 덜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될 여지가 크죠. 아, 현재 메모리 시장, 특히 서버나 AI 쪽 수요를 보면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하거든요.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관세 부과 가능성이라든지 선제적인 재고 확보 같은 요인들이 실제 수요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국면일 수도 있다.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공급 병목 현상이 오히려 풀인 효과를 좀 상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물론 아직 월초 20일까지 잠정 데이터니까 월말 최종 데이터, 특히 9월 데이터까지 좀 확인하면서 추세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네요. 긍정적인 출발 같아요. 자, 한국 수출 데이터에서 이런 긍정적인 신호를 봤는데 근데 시장의 또 다른 큰 변수는 역시 미국이죠. 그 관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그렇죠. 그게 또 남아있죠. 보고서 보니까 하워드 러트닉 상보장관이 7월 말에 그 무역 확장법 232조 이걸 꺼내 들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최대 300% 관세 가능성 이런 얘기하면서 시장을 좀 긴장시켰어요. 맞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세율을 얼마나 할지 정해진 건 없어요. 전혀 없는데 중요한 건 그 기조인 것 같아요. 미국 안에 공장을 짓느냐 안 짓느냐 여기에 따라서 세율을 다르게 매기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죠. 아, 차등 적용? 네, 처음에는 좀 낮게 시작하더라도 미국에 투자를 안 하면 나중에 확 올릴 수 있다. 이런 약간 경고성 발언, 압박카드인 셈입니다. 결국은 미국의 공장 지어라 이거군요. 강력한 시그널이네요. 확정된 거 없지만 방향은 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게 그럼 우리 기업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미 미국 투자를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세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 10섹터, 반도체 과학법 보조금 지급 대상이기도 하고요. 텍사스나 인디애나 같은 곳에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나 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 조건에 어느 정도는 좀 부합하고 있는 거죠. 물론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겠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좀 우세합니다. 다른 기업들 움직임 중에서도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요? 아, 네. 최근에 그 미국 소재 기업인데 엔테그리스 사례가 좀 흥미로웠어요. 엔테그리스요? 네, 콜로라도에 이어서 일리노이주에도 한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 가까운 돈인데 이걸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서 관세 면제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냈죠. 아, 대놓고. 네. 이게 딱 보여주는 거죠. 미국 정부 정책 방향이랑 기업들이 어떻게 발맞춰 가는지,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정부가 그 국가 안보 차원에서 자국 기업인 인텔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죠. 이것도 결국 다 같은 맥락인 거죠.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다시 짜려는 큰 그림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 우선주의, 그 자국 내 생산 강화라는 큰 흐름은 거스를 수 없어 보이네요. 우리 기업들도 이 변화에 잘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매크로 환경 속에서 실제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지난주 코스피는 좀 조정을 받았는데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텼어요. 4주 연속 코스피 수익률을 앞질렀다고요. 네, 맞아요. 삼성전자는 그 견조한 메모리 업황도 물론 있지만 파운드리 부문의 가치가 앞으로 더 부각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주가를 좀 받쳐주는 모습이에요.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 이걸 시장이 좀 주목하는 거죠. 아, 파운드리 쪽 기대감. 네.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지난주 주가가 좀 9% 넘게 빠지면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9%나요? 왜 그렇게 많이 빠졌죠? 그 HBM4 관련해서 경쟁이 좀 심화될 거다 이런 우려가 확 불거진 영향이 컸습니다. HBM4 경쟁 심화 우려? 네. 이 HBM4라는 게 그 차세대 AI 칩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고대역폭 메모리잖아요. 여기서 경쟁 우위가 혹시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니까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거죠. 그렇군요. AI 시대 핵심 부품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 어쩔 수 없겠네요. 그렇죠. 다만 보고서에서는 현재 주가 수준을 감안하면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같이 내놓았습니다. 국내 소부상 쪽은 어때요?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테스가 좀 눈에 띄던데요. 시장 분위기 별로 안 좋았는데도 주가가 꽤 올랐어요. 맞습니다. 테스가 한 주간 거의 7% 가까이 올랐는데 이게 그냥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2분기 실적이 워낙 잘 나왔고 그 배경에 구조적인 개선이 있다. 이런 분석이 좀 힘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구조적인 개선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특히 그 최첨단 공정에 들어가는 새로운 장비나 아니면 부가가치가 높은 고가 장비 비중이 늘면서 제품 구성, 믹스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 이 점이 되게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아, 믹스 개선. 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중소형주 중에서는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 최선호주로 꼽기도 했고요. 구조적인 체질 개선이 동반된 상승이다. 좋은 평가네요. 그럼 미국 시장은 어땠나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 이게 미국 반도체 주식시장 흐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수인데 이게 AI 거품론 때문에 좀 흔들리다가 잭슨홀 미팅 이후에 금리 인하 기대감 살아나면서 좀 낙폭을 만회했죠. 네, 맞아요.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개별 기업별로 보면 또 희비가 엇갈렸고요. 아날로그 반도체 강자인 아날로그 디바이스는 실적도 좋고 향후 전망도 긍정적으로 내놓으면서 주가가 한 9% 가까이 올랐어요. 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엔테그리스도 대규모 투자 발표랑 관세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 이런 게 겹치면서 14% 가까이 급등했고요. 와, 14%요? 네, 근데 반대로 그 통신이랑 레이저 기술 기업인 코히런트는 실적 자체는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다음 분기 AI 관련 성장세가 좀 둔화될 것 같다. 이런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아, 코이런트의 가이던스 하향. 이게 좀 신경 쓰이는데요. 그냥 이 회사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AI 관련 수요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는 신호일까요? 마침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최대 관심사였잖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시장이 엔비디아 실적에 그렇게 촉각을 곤두세웠던 겁니다. AI 붐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 실적과 전망이 앞으로 시장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될 테니까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거나 오히려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오면서 일단 AI 거품 우려는 잠재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곧 이어서 발표될 마벨 실적도 좀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이 자체 개발하는 AI 칩 있잖아요. 트레니움 인퍼런시아 같은 거? 네네. 그 관련 로드맵에 혹시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했는지 이런 것들이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체 칩 개발 동향은 엔비디아 같은 기존 강자들에게는 잠재적인 위협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엔비디아가 일단 한숨 돌리게 해줬지만 마벨 실적을 통해서 클라우드 기업들의 자체 칩 동향까지 확인해야 AI 판도를 좀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겠네요. 대만 쪽은 어땠어요? TSMC가 좀 안 좋았다면서요? 네, 대만 시장은 TSMC가 주도하는 하락세가 좀 뚜렷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한 4%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꽤 많이 빠졌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AI 거품론에 더해서 미국 칩스 액트 보조금 일부를 다시 반환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익이 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좀 제기됐어요. 아, 보조금 반환 이슈까지. 네, UMC 같은 다른 파운드리 업체도 인텔이랑 협력 논의한다 이런 소식 때문에 변동성을 보이다가 결국 하락 마감했고요. 다만 그 TSMC의 주요 후공정 파트너 중 하나인 킹위안 같은 회사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영향을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결국 이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는 AI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온투 이노베이션 같은 장비 업체가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 매출 전망 밝게 보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인 메모리 수요 증가 전망도 그렇고 결국 AI가 현재 반도체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엔진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요. AI는 의심할 여지 없이 현재 반도체 산업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입니다. 서버 투자, 고성능 메모리 수요, 첨단 패키징 기술 발전,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하지만 동시에 그 AI 거품론이라는 그림자도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코이런트 가이던스 하향 도정 사례나 한때 좀 주춤했던 TSMC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움직임은 이런 시장의 불안감을 여실히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불안감이 있죠. AI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하늘을 찌르는데 과연 실제 기업들 실적이 그 기대감을 계속해서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성장세가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걸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거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정말 흥미로운 국면이네요. 네, 아주 흥미로운 시점입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증권 리포트 두 편을 통해서 최근 반도체 시장의 주요 맥점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한국 메모리 수출의 견조함이라는 꽤 긍정적인 펀더멘털 신호가 있었고요. 네, 그렇죠. 동시에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구는 AI발 기대감과 그 이면의 거품 논란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정말 다층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정리하자면 시장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 요인들, 수출 데이터나 기업 실적 같은 거, 하고 투자자들의 심리, 센티멘트 요인, AI 기대감이나 정책 우려 같은 거, 이게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시장의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막 끌고 간다기보다는 이 두 힘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시장을 계속 지켜보실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 확인되고 있는 이 견고한 메모리 수요와 식지 않는 AI 열풍이 앞으로도 시장을 계속 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구체화된다거나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그 AI 거품에 대한 우려가 결국 시장의 발목을 잡게 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앞으로 나올 9월 수출 최종 데이터,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마벨 같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 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윤곽을 드러낼 미국의 관세 정책 같은 것들을 좀 유심히 따라가시면서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보시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시장을 전망하는데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